수업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70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변형생성 문법이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가? 아까 이전에 수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변형생성 문법의 시작은 그 구조주의 언어학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주의 언어학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그 촘스키 교수가 제창한 변형생성 문법, 그러니까 문법 이론인데 그걸 변형생성 문법으로 그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가? 그래서 일단 촘스키 교수는 자기 이론의 그 어떤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조주의 언어학의 아주 핵심적인 문제를 짚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소위 그 문장과 의미의 1대1 관계예요. 다시 얘기해서 문장이 Mary loves John 그러면 그건 뭐 항상 Mary가 John을 사랑하는 관계이고 John loves Mary 그러면은 그건 John이 Mary를 사랑하는 거죠. 그 문장 하나의 구조에는 두 개의 의미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촘스키 교수는 그것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거기에 그 뭔가 그 오류가 있어야 되지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이론을 제창하는데 그 하나가 바로 뭐냐면 구조는 똑같은데 전혀 변화가 없는데 똑같은 구조라는 건 뭐예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배열되어 있고 또 배열된 순서가 전혀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두 가지 이상이 가능한 경우들을 어떻게 설명할래? 라고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구조주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인데 아까 구조주의는 의미가 달라지려면 어떻게 돼요? 구조의 변화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까 그 예에서 John loves Mary하고 Mary loves John 당연히 단어 두 개가 주어 자리와 목적어 자리를 달리 갖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두 개의 의미가 각자 의미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변형 생성 문법이 필요하게 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근거의 어떠한 문제 지적 중에 하나인데 그게 바로 아까 말했듯이 단어의 순서를 바꾸지도 않고 또 새로운 단어를 보태거나 빼거나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를 보태거나 그 중에 일부 단어를 빼지 않더라도 의미의 그 구조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유지가 된 게 아니라 의미가 두 개 이상 가능하다. 외형적 변화가 없음에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면 visiting professors can be boring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의미는 뭐예요? 위에 보면 지금 나를 방문하고 있는 교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visiting은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교수님이 나를 방문하신 분이죠. 그분이 조금 지루하다. 말씀을 하는데 좀 지겹다. 도대체 뭐 계속 이 말 저 말 하시는데 집중이 안 된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격이 그럴 수도 있고 말하는 내용도 그럴 수가 있고. 근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교수를 방문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앞에 것은 지금 방문하고 계신 교수님. 앞에 게 뒤를 꾸미는 거죠. 우리가 그걸 분사라고 하는데 현재 분사적 하나의 용법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교수를 방문하는 것. 누가? 내가 아니면 뭐 누구라도. 그것은 좀 재미없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흥분되는 일이 아니다. 뭐 어른 만나러 가는 게 그렇게 막 뭐라고 그럴까요? 뭐 신명 난다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긴장도 되고 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말 실수할까봐 또 좀 주의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할 때 두 개의 의미가 나타난다. 근데 visiting scholars can be boring. 아무 변화가 없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돼 구조주의만 갖고는 안 된다. 구조주의 한계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이해되는 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뭐 상세하게 얘기하면 한이 없고요. 예, 그래서 그 이해를 보면 a dog is barking. 그래서 개가 짖고 있다. 그래서 barking dog죠. 그래서 짖고 있는 개입니다. 그렇죠? 밑에도 child is sleeping, sleeping child. 아이가 자고 있는 거죠. The a man is dreaming, dreaming man 마찬가지입니다. 2번 같은 경우에 we wash cars, our washing cars 이런 경우에 washing cars란 말은 차가 세탁하고 있는 건 아니죠. 누군가가 차를 세탁하기, 그러니까 차를 세차하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They read books에서 그 reading books 읽고 있는 책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읽고 있는 책도 되지만 또는 책을 읽는다는 것, 독서란 의미가 될 수 있고 또 좀 말이 그렇지만 killing people 그러면 사람을 죽이고 있는 사람 지금 막 살인 행위를 하고 있지만 사람을 해친다는 것, 해한다는 것, 목숨을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뭐 transitive verb란 말이 나오는데 타동사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마치 아까 앞에 이해해서 visiting professor 같은 경우에 누군가가 선생님을 방문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니고 선생님을 그러지 되죠. 목적어적인 측면이 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는 A 같은 경우에는 그 오른쪽 위에 171페이지에서 그 barking dog 또는 sleeping child, dreaming man 이렇게 해석을 하는 반면에 그 왼쪽에서 170에서 B 교수를 방문하기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그것은 다시 171페이지 2번에서 목적어가 있는 것처럼 달리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차를 세차하기, 또 차를 닦이죠. 또 책을 읽기, 그 다음에 사람들을 해치기, 뭐 해하기,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형태를 하는데 이걸 밖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죠? 밖으로 안 보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은 보면 안 보이는 문장이 있다가 나오는데 나오는 결과는 똑같이 visiting professor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선생님 방문하고 있는 선생님이고 하나는 선생님을 방문하기. 그래서 누군가 선생님을 방문하다. 이런 문장에서 두 번째는 나타난 것이고 첫 번째는 방문하고 있는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예요? 좀 더 출발점이 달라야 되겠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출발점이죠. 그래서 그 170페이지에 비지팅 프로페서의 첫 번째 것은 A라는 지점에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B라는 데서 출발하는데 둘 다 만나는 시점은 같다는 거죠. 그 출발점을 따로 설정하지 않으면 의미 차이가 오는 걸 설명할 방식이 없다. 결국 1대1 관계에서 구조주의적 방식이 아닌 또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출발점을 달리 설정하는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 의식 구조에는 그게 존재한다는 거죠. 이러한 방식을 설명하는 하나의 모델로서 뭐를 얘기한다? 바로 변형 생성 문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비지팅 프로페서와 비슷한 것으로 172페이지에 보시면 planes fly에서 flying plane, 그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죠. 근데 fly planes, 비행기를 날리는 것, 예, 그것도 우리가 is dangerous라고 하면 날아가는 비행기가 그렇게 안전하지 않죠. 우리가 100% 자동차보다 비행기가 안정성에서 훨씬 높다 말하기는 상식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신에 비행기를 날리는 것, 뭐 비행기를 직접 본인이 조작을 하든, 뭐 기장으로서 운전을 하든 그런 의미에 대한 것. 이래서 두 가지가 달라야 된다. 그래서
A란 출발점은 flying plane은 말 그대로 하나의 명사구처럼 하고, 두 번째에서 B라는 지점에서는 누군가 비행기를 날리는 그 비행기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하는 게 바로 변형 생성 문법의 모델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촘스키의 어떤 정당성 주장의 하나의 중요한 핵심적인 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 다음 부분은 지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